4세대 나이스 안내사항입니다. 나이스 업무 처리 사항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4세대 나이스가 관련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나이스 광장 사용 방법을 안내 드릴 거고요. 법적 근거 및 유의사항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4세대 나이스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 개통 일정안, 이것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최종안으로 안내 드릴게요. 4세대 나이스 기능 개선 사항까지 해서 챕터를 끝내겠습니다. 네, 4세대 나이스 지원 서비스입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화면이 4세대 나이스 지원 서비스 화면이고요. 지금 로그인 하시게 되면 들어가시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4세대 나이스에서는 3세대랑 좀 바뀌었습니다. 아이디를 입력하지 않으세요. 네, 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시고 인증서 그냥 선택하신 다음에 그 인증서에 해당되는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 바로 로그인이 됩니다. 한 단계가 좀 줄었죠? 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계속 개선 중이기 때문에 수시로 많아요. 내용들이. 그래서 질의사항도 많으실 거고 이럴 경우에 화면에 보이는 나이스 지원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원 서비스 질의 등록 방법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왼쪽에 질의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고 질의사항 등록을 우측에서 이런 화면처럼 팝업 창이 뜨거든요. 여기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시면 되는데 제일 좋은 건요. 일단은 지금 4세대가 개발 중이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화면에 오류 화면을 캡처를 하셔서 올려주시면 금방 바로 잡으실 수 있어요. 네, 되도록이면 캡처를 하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학생부 관련 해석 관련된 질의사항에 대한 부분은요. 아까 지역교육청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학생부 종합지원 포털에서 해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올려주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고 다만 여기보다 더 정확한 데가 있어요. 창체, 그 다음에 행특, 이런 누가 기록과 관련된 부분은 각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기록과 관련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 학생부 장학사님께 질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법적 근거에 대해서 안내 드릴게요. 나이스의 법적 근거는요. 초중등교육법 25조의 2항입니다.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0조의 4에 따른 교육정보 시스템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여기서 교육정보 시스템이 나이스를 의미합니다. 자, 학생부 관련해서 질의사항은 바로 다이렉트로 교육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지역교육청에 먼저 들어갔다가 지역교육청 장학사님께서 상급 기관에 질의를 하셔서 받아서 회신 주시는 게 일단 기본 절차세요. 그래서 교육부 아까 전에 사이트 알려드렸지만 그 부분은 개괄적인 답변은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받으시기 위해서는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 이렇게 절차를 거치시는 게 좋습니다. 학생부 처리 요령에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 사항인데요. 다른 건 다 까먹으셔도 이 부분은 기재 요령의 일단 본론이잖아요. 처리 요령이에요. 자료 입력 및 정정 업무를 담당하는 당해 업무 사용자가 학생부를 기록해야 한다. 즉 담임교사나 교과 전담교사 등등이 되겠죠. 이거 말고 다른 사용자가 입력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죠.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기록할 내용을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학생부에 입력하시는 경우. 물론 초등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심심치 않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교사가 직접 관찰했고 직접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창체, 행특의 누가 기록 방법은 시도교육감이 정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답변은 큰 의미가 없어요.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다음, 전편 입학, 재취학할 경우에 원족교의 장은 재학 당시까지의 상황을 입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전편 입학, 재취학하는 학교로 이송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경우인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학생부 기재요령에 보시면요. 처리 요령에 입력 주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입력 주체를 반드시 따라 주셔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기 파란색이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인데 창체 쪽입니다. 자봉지는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분이 입력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 로그가 남습니다. 기록이. 다음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 해당 동아리 담당 교사가 입력하는 겁니다. 물론 해당 동아리 담당이 학급 담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담임 교사가 입력하는 거죠. 네. 안전한 생활 담당 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전담 선생님이 안전한 생활을 맡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 교사라는 명칭이 들어있는 겁니다. 네.
자, 나머지 것들은 이런 입력 주체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꼭 인지하시고 학급 담임 선생님 및 교내 성적을 다루시는 선생님은 반드시 이걸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정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도 실수가 많은 부분의 하나세요. 재학생은요, 무조건 발견 학년도에 담임 교사가 정정합니다. 그리고 다만 졸업생의 경우만 업무 담당자, 대부분 학생부 담당자 또는 나이스 담당자가 하시겠죠. 그 업무 담당자가 정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 문제가 뭐냐면은 담임 선생님 계시는데 그 학생부 담당자가 아유 이거 담임 선생님께 이거 정정하는 방법 언제 알려드리냐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이러면서 그 학급 학생의 거를 제가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큰일 나세요. 그거는 무조건 걸리세요. 재학생 거는 무조건 담임교사가 정정합니다. 졸업생은 업무 담당자세요. 네. 다음 요것도 많이 분란이 나는 거죠. 아까 설명이 드렸던 부분인데 이전 학년도 자료의 정정은 전출교에서 자료를 받아서 전입교에서 처리합니다. 전입교예요. 전입교. 네, 전입교에서 정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분란이 나냐면은 마음은 이해가 돼요. 저기 전출교에서 학생부 성적을 아주 엉망으로 해놓으신 거죠. 이전 연도 거를 뭐 당일 연도 거는 이렇게 협의하에서 나중에 자료를 보내준다 해가지고 받을 수 있지만 이전 연도 이미 학생부가 넘어온 상태에서 이전 연도 자료는 무조건 전입교가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입교 그 학적 담당분께서 전출교에 전화하셔서 이거 고쳐서 보내라. 나 그러면 안 받는다. 이러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근데 물론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전출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류를 철저히 검사하셔서 고쳐서 보내는 게 맞는데 이미 우리 학교에 전입이 온 학생이 있는 상황에서 그 학교에서 지금 이전 연도 기록을 바꿔서 보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바꾸면 둘 다 걸리는 겁니다. 고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한마디로 이전 연도 자료는 전입교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당해연도 거는 올해께 수정이 되잖아요. 아직 학년도 이전 학년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 학점만 받아놓고 전출교에다가 나머지 성적 자료는 다 완성하시면 차후에 보내달라 해서 협의하에 가능은 하세요. 근데 이전 연도 거는 협의 자체가 안 돼요. 이전 연도 거는 전출교한테 자료를 받으셔서 전입교에서 학업성적관리원회에 여셔가지고 정정하셔야 됩니다. 네. 고쳐서 보내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 연도 거는. 그래서 이런 문구가 있는 겁니다. 전출교는 학생부 내용의 대조 확인 작업을 철저히 해서 오류가 없도록 확인하고 자료를 전송할 책임이 있다. 네, 이 부분입니다.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도의죠. 우리 학교에서 딴 학교로 가는 학생인데 학생부를 엉망으로 작성하고 보내는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의가 아니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일단은 학생부 누가기록관리 쪽으로 보겠습니다. 창체, 행특, 누가기록 방법은 시도교육감이 정하기 때문에 경기도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따르셔야 됩니다. 전출입시 자료 송부는 현재까지의 각종 자료를 입력 확인해서 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말이 나오는 게 예시를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왔는데 우리 학교 2학기 때 왔어요. 전입생이. 근데 전출계에서 온 거 보니까 1학기 성적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뭐 누가기록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어디가 잘못한 걸까요? 전출교가 잘못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전화해 봤더니 우리 학교는 1학기 때는 성적을 입력하지 않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세요. 네. 우리 학교의 입장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침 자체가 현재 시점까지의 모든 입력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입력해서 전송하시는 게 지침이에요. 네. 우리 학교가 1학기에 입력 안 한다고 해서 입력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학교에 계속 있다면 2학기 때 1학기 내용 같이 입력하고 다 입력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 학생은 전출을 가는 학생인데 우리 학교의 입장에 따라서 입력 안 해서 보낸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전출 시점까지의 모든 자료는 다 입력하셔서 보내는 겁니다. 네. 이거는 그 학교의 지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다음 자료는 당일 전송이죠. 그래서 학생이 우리 학교에 전입을 오면 즉시 나이스상에서 저 학교에 전입 요청을 하는 거죠. 전출 자료 송부, 자료 송부 요청을 해야겠죠. 그래야 저쪽에서도 우리 학교에 온 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자료는 당일 전송이 원칙이긴 해요.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성적이 아직 마무리 안 됐다든지 당일연도 자료가 누락 자료가 있는 경우 그거는 일단은 우리 기본 학적은 일단 받아놓고 성적 관련된 거는 두 학교가 협의하에 언제까지 보내달라 이건 돼요. 이건 됩니다. 기본 학적은 일단 받으시는 거예요. 네.
다음 재학생 및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해서 학생학부모 서비스 관련해서 재학생은 당해년도, 학업 중단 학생은 학업 중단 발생 학년도, 즉 당해년도에 쫑알쫑알 3종 세트가 있으세요. 서술형 쓰는 거. 창체 특기사항, 교과학습 발달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 쫑알쫑알 쓰시는 거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에 제공을 안 합니다. 학생학부모 서비스에. 그래서 제일 실수하시는 게 담임교사가 학생부를 출력해 주시면 당해년도까지 보여요.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정실을 거쳐서 학생부를 띄어가시는 거예요. 항상. 행정실 걸로 띄면요. 민원으로 들어가서 띄게 되면은 당해년도 거는 자동으로 막힙니다. 안 보이게 떠요. 서술형 항목이. 근데 담임교사가 제공해 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학생부를 띄워달라고 했을 때. 네. 다만 예외사항은 졸업 예정자 중에서 상급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전형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전용 자료형 학생부는 학생부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네. 통지표 관련된 내용이 지금 나왔는데요. 가장 혼란을 조금 많이 하시고 문의도 많이 하세요. 여기 지침 자체는 재학생 당해년도에 쫑알쫑알 3%는 내보내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초등에 한해서 초등은 통지표가 있죠. 통지표는 학생부가 아니거든요. 네. 다만 이 통지표 안에다가 우리 나이스에 입력한 당해년도 뭐 쫑알쫑알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보내겠다. 이렇게 지침을 정하실 수 있으세요. 그 경우에는 통지표에 창체, 교과학습, 행특, 쫑알쫑알을 넣어서 보내는 게 가능합니다. 그거에 대한 뭐 민원이든 책임이든 그건 다 각 학교에서 지시는 거고요. 어쨌든 학업 성적 관리 지침에 우리 학교는 통지표를 내보낼 건데 나이스의 내용을 기록해서 보낼 것이다. 이런 지침이 다 있어요. 그런 걸 정해 놓으시고 심의를 거쳐서 그 상황에서 이제 통지표에 당해년도 기록이 들어갔다.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초등이기 때문에요. 통지표 작성시입니다. 통지표 작성시. 자, 이제 본격적으로 4세대 나이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만 봐서는 아주 좋은 말이 아주 많이 나와 있죠. 출처는 일단 인천광역시 교육청 블로그에서 가져왔는데요. 연역들은 그냥 역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선생님께서는 이거에는 큰 관심이 없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안심을 시켜드릴게요. 지금 다 들어오신 것 같아서 4세대 나이스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권한 부여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고 지금 저만 바쁜 것 같고 동학교의 모든 학교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다고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4세대 나이스가 바뀐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계신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권한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나이스 담당자는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너무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권한 부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잘 연수 들으시고 한 번씩 실습 한번 연습해 보시고 하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크게 부담 느끼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다만 4세대 나이스의 권한 부여에서는 약간 부서장 중심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전반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 부서장이나 부서를 어떻게 조직할 거냐에 대한 부담이 있을 뿐이지 권한을 주는 기술 자체의 부담은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3세대보다 쉬워요. 권한 주는 것 자체는. 다만 그 초기 작업이라는 게 때문에 제 4세대 바뀌고 초기 작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이 많으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셔도 아낌없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연습도 해보시고 오늘도 실습도 해보시고 하면은 크게 어려움 느끼지 않으실 겁니다. 네. 자, 일단은 4세대 나이스 개통 일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6월 5일까지 베타 테스트 기간입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 26일 18시부터 5월 30일 6시까지는 3세대 나이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나이스가 중단되세요. 네, 중단되세요. 그 다음에 5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3세대에서 4세대로 자료가 이관되는 시기입니다. 물론 3세대는요. 5월 30일 이후부터 6월 15일까지는 계속 쓰실 수 있어요. 3세대는 중간에 잠깐 멈추는 겁니다. 선이관 때문에. 이관이 2번 되거든요. 3세대 나이스에서 5월 26일에서 30일까지 한 번 4세대로 이관되고 그 5월 30일부터 6월 15일 사이에 또 3세대에서 뭐 입력한 게 있으실 거잖아요. 그게 이제 또 2차로 6월 15일부터 이관되는 겁니다. 네, 제가 이따가 표로 보여드릴게요. 네, 6월 21일 날 4세대 나이스가 전면 개통되고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3세대 나이스는 조회 기능만 살아있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네, 오픈 베타 테스트 6월 5일까지입니다. 오늘이 6월 19일이죠. 5월 19일이죠. 네, 다음 주 5월 23일까지가 지금 경기도 지역 1학기 말 연수가 마감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짜를 기준으로 봐도 열흘 이상이 남아 있으세요.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기본적으로 3세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나이스에서 2023년으로 편성되어 있는 담임, 교과 전담, 동아리, 이 기본적인 권한은 그대로 편성 권한 4세대로 이관됩니다. 즉 선생님들께서 지금 23년으로 들어가셔서 담임 편성을 하실 필요 없으세요. 물론 저 지금 23년도 기준으로 담임 어떤 권한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편성하셔서 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굳이 의무적으로 지금 담임을 다시 집어넣어서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담임 편성, 교과 편성, 교과 전담 교사, 동아리 권한은 넘어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입력해 놓으신 평가 계획, 뭐 그다음에 평가 내용, 그 교과 평가서 매우 잘함 이런 것들 입력해 놓으신 거, 쫑알쫑알 써놓은 성적 결과들, 그것들도 넘어옵니다. 입력해 놓으신 거 넘어오세요. 그래서 한 가지만 그냥 깔끔하게 말씀드리면은 4세대 나이스에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하실 수 있는 거는 4세대 나이스 기준에 2023학년도 권한 부여세요. 그거 하나 4세대 나이스에서 지금 베타 테스트 기간에 협조 요청이 온 겁니다. 네. 네. 그거 말고는 4세대 나이스 화면에다가 성적 입력하시고 평가 계획만 만들어 넣으시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3세대 걸로 덮어 써버릴 거니까. 네. 4세대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는 권한 작업 하나. 권한 작업 하나입니다. 3세대에서 나머지는 다 넘어온다 그랬어요. 네. 그 부분도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표. 이 글자로만 보시면 딱 인지가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화면에 제가 나이스 자문단에 다른 선생님께서 애써주신 자료, 이 부분을 제가 화면으로 다시 하나 좀 넣어봤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5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 여기 베타 테스트 기간이 써 있죠? 네, 자료 이관이라는 거는 3세대 자료가 어디로 넘어갔냐 그걸 말하는 건데 5월 26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자료 이관은 계속 진행되고요. 자, 3세대기 지금 쓰고 있는 나이스 기준으로 해서 5월 26일부터 5월 30일 6시까지 중단됩니다. 이때 요 전까지 3세대에 입력한 게 먼저 선 이관이 돼요. 4세대로. 성적이든 뭐든 간에. 그 다음에 이제 5월 30일에 다시 열려요. 열렸죠? 3세대가. 그때부터 6월 15일까지 마지막 사용 기간이 됩니다. 3세대 나이스. 요때 이제 6월 15일까지 요 사이에 요 사용 가능이라고 보이는 요 사이에 입력하신 기능이 그 여러 내용들이 이제 6월 15일 이후에 두 번째로 이관된다는 거죠. 네. 4세대로 2차에 걸쳐 이관이 돼요. 그다음에 4세대는 6월 5일까지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 6월 6일부터는 쭉 이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네. 자, 이제 4세대 나이스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공통 영역부터 볼 텐데요. 업무 포털 로그인이 아까 잠깐 안내 드렸지만 3세대는 나이스 때 먼저 아이디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인증서 버튼 클릭해 로그인 버튼 클릭하고 비밀번호를 쳤죠. 4세대 때는 아이디 자체를 입력 안 하고요. 그냥 인증서 로그인 버튼 누른 다음에 비밀번호만 치시면 돼요. 한 단계가 줄었죠. 다음 EVPN 원격 업무 외부 신청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3세대는 이제 본인이 나이스에 접속해서 원격 업무를 신청하셨잖아요. 나이스 상에서. 이제는 나이스 상에서 도 되고 클라우드 인터넷이 나이스 클라우드가 생기면서 여기서 이제 외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변경된 거는 지금 현재 패스워드 변경 기간은 3개월로 동일하게 유지되는데 원격 업무의 사용 기간이 현재 6개월이잖아요. 최대. 이제 12개월로 1년으로 늘어나요. 네. 단 나이스 접속 기록이 이제 로그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접속 기록 확인 기능이 미흡해서 3세대 때 뭐 자료가 누가 빼간다든지 막 이상하게 입력한다든지 권한 오브 이렇게 잘못 부여했다든지 이런 것들의 로그 기록이 확인이 안 됐는데 4세대 때는 본인 접속 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기관 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접속 기록 확인 기능이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몇 시에 접속을 했고 뭘 건드렸고 이게 다 로그로 남는다는 거예요. 네. 다음 4세대 나이스에서는 이제 이게 제일 크게 변한 거죠. 업무 분장에 따른 권한 부여 체계. 3세대 때는 권한 관리자, 나이스 담당자가 뭐 사용자 그룹 권한, 서브 시스템 자료 권한, 단위 업무별 자료 권한, 뭐 조직 권한, 학년반 권한 뭐 이걸 다 줬어요. 이러다 보니까 권한이 과부여되거나 오남용되고 이런 경우도 좀 심심찮게 발생했고 현장에서도 심지어 우리 학교랑 메뉴 이름이 다르다. 우리 학교에 맞춰서 바꾸고 싶다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나 보더라고요. 4세대 때는 이제 업무 중심형으로 바뀌어서 부서장 중심의 권한부여 체계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학교 인증서로 하실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는. 학교 인증서로는 로그인해서 우리 학교에 권한관리 업무 담당자 한 명을 정하는 기능. 학교 인증서 기능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말고 이제 치우시는 거예요. 안 하셔도 돼요. 근데는 이제는 학교 나이스 담당자가 대부분 권한관리 담당자를 맡잖아요. 그럼 나이스 담당자가 1인이 되면서 이 나이스 담당자가 여러 개의 부서를 편성하고 부서장들을 지정하고 그럼 그 부서장들이 개원들에게 직접 권한을 나눠주는 시스템이다. 일단 기본 지침은 이런 지침입니다. 그래서 권한 부여가 책임성이 좀 강화되고 조금 체계화됐죠. 네. 그래서 부서장이 담당자에게 권한을 직접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3세대처럼 기관 인증서로 다른 사람한테 권한을 줄 수 없습니다. 기관 인증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은 딱 한 개예요. 학교 권한 담당자 누구로 하지? 이거 하나 정하는 거. 그거 말고는 쓸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개선된 거를 보여드리면은 업무 흐름에 따른 메뉴가 구성이 개선됐는데요. 3세대 때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데 세부 폴더도 굉장히 많고 한눈에 보기가 좀 어려웠는데 4세대에서는 이렇게 스텝박스 형식을 취했어요. 그래서 스텝별로 이렇게 밟아 나갈 수 있게 그리고 전 단계로도 언제든지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업무의 그 계열이라고 그러죠. 업무 계열 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어디로 해야 되는지 이 다음에 해야 될 업무는 무엇인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조금 메뉴 구성을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학생부 기재 관련 정보가 제공됩니다. 3세대 때는 이런 정보는 없었는데요. 선생님들의 여러와 같은 요청이 조금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술형 항목 같은 경우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은 학생부 기재 요령 버튼이 생겨요. 그래서 그 버튼을 클릭하면은 예를 들어서 창체 서술형 특기사항 있잖아요. 거기 특기사항 입력한 데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기재 요령 버튼 눌러주면은 그게 그 해당되는 기재 요령 지침이 뜹니다. 2023 기재 요령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딱 화면에 바로 떠요. 팝업 창으로. 그럼 지침을 확인하시면서 쓰실 수 있겠죠. 네. 다음 두 번째 버튼은 유의어 검증 및 맞춤법 검사기. 맞춤법 검사기는 굉장히 많이 필요했잖아요. 저희 오타 많이 나오고 요것도 맞춤법 검사 가능하고 지금 한글 프로그램에서 그 제공하는 그 맞춤법 검사와 거의 유사합니다. 네. 다음 이거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인데 학생부 입력의 이전 기록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제공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입력했고 뭘 수정해서 입력했고 그게 이력으로 딱딱딱딱 남고요. 3세대랑 차이는 3세대는 조회는 가능했어요. 누가 뭘 고쳤는지 어떻게 고쳤는지 4세대는 고친 거 확인뿐만 아니라 그걸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그 전에 나 지금 네 번째로 수정한 거 봤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두 번째 입력했던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그 학생부 입력 이전 기록을 조회해서 그 두 번째 걸 클릭하셔서 불러와 가지고 그 입력하셨던 내용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생부 자동 반영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인성부장님,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가장 쌍수를 들고 환영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예전에 이제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맡으신 담당자들이 굉장히 부담됐던 게 서류 작업이 너무 많거든요. 학교폭력 사건이 터지면. 한 건 터질 때마다 일단 10개의 서류는 기본으로 들어가요. 거의. 네, 이런 서류들이 전부 K-에듀 파일을 통해서 서류 작업을 해가지고 발송해요. 지역교육청 같은 곳으로. 근데 이제는 나이스상에서 원스텝으로 가능합니다. 나이스에서 신고 접수도 하고 나이스에서 사고 조사 보고도 하고 교육지원청으로 보내는 것도 되고 심의위원회 요청도 됩니다. 그럼 이제 교육지원청에서도 나이스로 받아서 나이스에다 조치 결과를 입력해줘요. 저희가 받아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럼 교육지원청에서 넘어온 가해 학생 예를 들어서 조치 결과가 있으면 그거 클릭해서 확인 버튼만 누르면은 해당 학생의 학생부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문구가. 그래서 굉장히 편해진 거죠. 이거는 원스텝이에요. 네. 다음 동명이인 구분 기능이 생성됐는데요. 동명이인 구분 기능이 3세대는 없어가지고 심심찮게 꼭 이런 거는 학년 말에 알아요. 그렇죠? 성적 다 입력하고 이것저것 다 확인해야 하는데 마지막에 심심해서 얘 뭔가 좀 하고 성적 한 번만 더 볼까? 뭔가 찜찜해요. 그럼 그 불길한 예감이 항상 맞잖아요. 봤더니 3반에 가 있어야 될 홍길동이 1반에 가 있고 1반에 가 있어야 될 홍길동이 3반에 가 있고 이렇게 뒤바뀌는 경우가 보입니다. 그것도 학년 말에 이런 건 꼭 학년 초에 모르고요. 학년 말에 알아요. 그래서 그럼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지죠. 성적 입력했던 거, 뭐 인적 사항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바꿔야 되잖아요.
굉장히 큰 작업이거든요. 정정대장 써야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학적 취소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반변경시키고.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요걸 만든 거예요. 학력 내에 동명이 있는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자동으로요. 그래서 이런 마크가 보이는데요. 요 마크가 있는 친구들은요. 학교가 아니라 동학년 내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학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 마우스를 쫙 올려주면 여기에 생년월일이 딱 뜨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아 우리 반 학생 맞구나. 그거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아내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반드시 얘기해 주세요. 자, 이제 교보무 영역 세 번째 개선 사항입니다. 전출입 관리 항목이 확대되었고요. 특히 전출생의 자료가 확대됐는데 이게 정말 요청 많이 했어요. 자, 이게 학생부 담당자도 있으시겠죠, 여기에. 출결 비고가 안 넘어오다 보니까 얘가 저쪽 학교에서 왔는데 특기사항에 결석이 6일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근데 답답한 건 전입교죠. 아, 얘가 장기 결석을 한 건지, 장기 결석이 교학교 지침에 안 맞아서 안 쓴 건지, 맞는데 못 쓴 건지, 누락된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학교에다 전화하셔가지고 얘가 장기 결석 혹시 내용이 뭐예요? 병결석이에요? 뭐 기타 결석이 질병 결석이 이런 걸 다 물어봐요. 그래서 아, 우리 학교에 맞지 않네요. 막 이런 것들 다 찾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비고가 넘어와요. 비고가 원래 안 넘어왔습니다. 비고가 넘어오기 때문에 비고에는 뭐 출석 인정부터 지각, 조퇴, 결과까지 다 써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넘으면 그걸 확인해서 우리 학교에서 이제 출결 기준에 맞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다음 정서행동 특성검사 파일이 추가됐고요. 다음 학교폭력 처분 결과. 이것도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았죠. 2022년까지는요. 기재요령상에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부분은요. 전입교로 공문으로 송부하게 돼 있었어요. 나이스 담당자도 놓치고 학폭 담당 선생님이 얘가 전학 가는지 안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반이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고 근데 이제는 나이스상에서 처분 결과가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네, 입력돼 있는 거. 특히 기재유보도 넘어가요. 기재유보라는 거는 인성부장님만 아실 거예요. 1, 2, 3호로 조치받은 친구들은 학생부에 일단 남기지 않거든요. 그럼 얘가 일단 왔는데 학폭을 조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학폭 처분 결과가 기재 유보까지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입교에서는 쉽게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확인하셔서. 네. 자, 이제 학교 스포츠 클럽 관리도 메뉴가 한 가지가 절차가 개선됐는데요. 예, 3세대 때는 학생생활 폴더 밑에 창체 밑에 학교 스포츠 클럽 관리라는 메뉴가 따로 있어가지고 체육 메뉴에서 입력했던 스포츠 클럽 내용을 불러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4세대 때는 그 창체랑 별개로 이렇게 메뉴를 만든 게 아니라 창체 메뉴 안에다가 그냥 스포츠 클럽을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클럽 가져오기 버튼 누르면은 그 기록을 불러오게 돼요. 네. 자, 업무 튜토리얼이 개선됐고요. 업무 튜토리얼은 업무 파악을 위한 업무 튜토리얼입니다. 그래서 신규 담임 선생님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